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 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창업 접근 방식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공하기 어려운 7가지 창업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창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라.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라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요,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한 방법 연구 이런 것도 하고 약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오래 사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그거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나와서 퇴직을 하고 일이 없이 살아야 될 시간이 보통 한 30년은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그 연령대를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세대라고 그러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시니어 세대들, 특히 은퇴한 시니어 세대들은 하루하루가 보면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일찍 직업을 그만두고 자기 일을 만드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30, 40대 더 빨리 준비해야 연령대 같으면 20대부터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다가올 시니어 세대를 맞이해야 될 자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직장이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자기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들로만 만들어진다면 굳이 창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짧아졌으면 짧아졌지 길어지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건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학습,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답답하고 그런 것을 사실은 제도권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매일 그걸 학과목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교양 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 젊은 친구 학생들한테도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변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 해야 되고 그 스스로 그 친구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대학에 막 집중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학교에 학생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막 폐교한다 그러고 난리 났죠. 그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장합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습득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전에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잖아요. 다양한 채널들도 있고. 그럼 이제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저는 저렇게 가면 어두운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지 않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 상황에 계시는 시니어 분들부터 좀 그걸 좀 먼저 좀 모범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 5, 60대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물어봐요. 앞으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앞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살아가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와,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죽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면 된다고. 그 돈으로 생명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나중에 뭐 우주 공상 과학 영화 보면 여기다가 뭘 또 심어 넣어가지고 로봇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데 건강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근데 돈이 전부가 돼서는 1번이 돼서는 안 돼. 저는 1번이 뭐냐. 건강이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일입니다. 일하면 건강해지고요. 예? 돈도 생깁니다. 돈도 생겨요.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성세대들이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따라오는 세대들도 그렇게 방향이 잡아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30대, 20, 30대들도요. 오직 한 곳에 집중돼 있어요. 뭡니까? 많이 벌려고. 많이 벌려고.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투자. 좋은 말로는 투자지. 어떻게든 해갖고 이걸 불려가지고 더 많이 벌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시니어 세대들이 저는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지금까지 자기가 50년, 6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방식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창업이라는 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직장에 있다가 이쪽 직장에 가면 성향이 다른 직장으로 가든 똑같은 직장인데도 가면 문화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창업은 완전히 환경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은 100% 망하죠. 100% 망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를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게 아니고 안 버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예?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몹소 실천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좀 속된 말로 꼰대라 그러죠. 그런 분들 막.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게 저 답답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회는 시니어 세대들이, 시니어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변하도록 교육하고 제도 바꿔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고생해서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만든 데 일조 하신 분들이지만 이제는 이분들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20, 30대 젊은 세대들한테만 관심이 있지. 그것도 저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 스스로 내 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답답하죠. 아니 다 알고 있잖아요. 뭘? 곧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을. 내 직장이.
아니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준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5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교육? 나를 버리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 안 듣죠. 그런 분들이 여기 다니는 직장 동료들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죠.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잘 만들기 위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 길을 내가 찾는 수밖에 없고 나를 버리는 것도 내가 해야지 남이 와서 나를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퇴직하고 한 5년, 빠르면 3년, 한 5년 있으면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상처를 많이 입어요.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기분 좋고 행복하게 나를 바꿔갈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나를 바꿔요. 정말입니다. 안 바뀌면 어디로 가야 되는? 산으로 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거기 변해가는 세상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만약에 창업을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돈을 돈이 많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재밌게. 근데 실제로 시간이 많으면 내가 쓸 시간이 많으면은 또 필요로 한 돈도 많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일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을 일한다. 아니면 8시간 힘들면 하루 좀 6시간 좋아. 6시간 일한다.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또 잠자고 기본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시간을 빼면은 그 남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최소화시키면 돈 쓸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니어 계층에 계신 분들이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게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서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만 슬쩍 바꾸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살아요. 퇴직하고 60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아요. 집은 크게 필요 없잖아요. 공간이 넓으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예전에 제가요, 그 KT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10년 가까이 제가 했는데, 거기에 부산에 계신 분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52평짜리 아파트 산대요. 그래서 내가 파시라고 그랬어요. 팔고, 자, 15평으로 확 줄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24평으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또 그렇게 이러면서 안 줄였죠. 그런데 3년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3년 뒤에. 안 줄일 수가 없잖아요. 왜? 수입은 없고 지출은 늘 쓰던 대로 나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소장님 말대로 줄였으면은 그때 꽤 가격이 좀 나갔는데 지금 막상 팔려고 하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실제로. 자, 남들이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좀 합리적이고 맞다고 이러면 그걸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결국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규모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모 줄이는 것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이 작은 집에 살면 숨 막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숨 막혀 죽은 사람이 이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계속. 나이가 들수록 자꾸 채워놓지요. 그러면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뭘. 근데 막상 살아보면서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그럼 이미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쭉 드리고 싶고, 재취업도 하면 좋은데 재취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않죠. 결국은 재취업도 해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창업을 고민해야 된다.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식들을 하려면 이 창업에 대한 개념도 좀 바꿔야 돼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 해가지고 1년에 수없이 많은 돈을 수천억을 예산을 가지고 창업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창업에 대한 개념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서 그렇게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통 창업 이러면 대부분 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한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작게 시작해서 클 수는 있죠. 근데 처음부터 크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작게 시작한다는 이 개념은 결국 이걸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그래요. 자영업이라고 일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뭐냐면은 창업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업에 대한 개념.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 한 3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이 일에 대한 애정이 있다든가 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 즉 이 경제가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밝은 내일을 보장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접근 방식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돈을 번다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접근하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시간을 버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쓰는데 자, 그러면 10시간을 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 평균 6시간? 6시간 주무셔도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6시간을 빼면은 몇 시간 남습니까? 18시간이 남아요. 18시간. 자, 그러면은 식사하고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한 4시간을 뺀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12시간이 남잖아요. 12시간이에요. 근데 일을 하면은 실제로 8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앞뒤 시간 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다 하면 거의 12시간이 소비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그 8시간 일해서 성과가 나고 안 나고는 그다음 문제예요. 대부분 성과에 집중하는데 성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뭐냐면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창업은. 창업을 가지고 돈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창업은 뭐냐?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소비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럼 기준이 뭐가 됩니까? 내가 내 시간을 만드는데 돈이 우선이 안 되면 뭘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좋으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뭐 할 때 좋고 뭐 할 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직장 다니는 직장 초년생인 30대 초반부터 이런 생각을 꾸준히 회사 다니면서 해요. 하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퇴직할 때쯤 되면은 방향이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집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엄청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봐요. 왜 이런 것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죠? 그거 하는데 뭐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니어 세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함축적으로 좀 빨리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그러려면 내가 뭐 할 때 좋고 뭐 할 때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보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보는 거죠. 경험을 해보는 게. 경험을 해보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소상훈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스타벅스 아시죠? 네. 스타벅스하고 협력해가지고 교육생을 뽑습니다. 한 40명을 1년에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을? 바리스타 교육을요. 그래서 교육시켜서 나름대로 적성에 맞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젊은 친구들, 주로 오는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커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에 가서 이게 연습을 했는데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 왜? 안 해도 돼요. 자, 20, 30대들은 직업이 없고 결혼했는데 애는 낳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든지 해야 되니까 취업을 못하니까 장사도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창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니어 세대들은 그렇게 절박한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선택하는 기준도 나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돈 되는 거 찾아요. 돈만 되는 걸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루아침 못 바꾸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어디 다니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도 결국 뭐냐면 한 명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래서 그냥 아니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뭔 상관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뭐 시중에 뭐 좀 잘 된다 이러면 그냥 불나방 같이 몰리잖아요. 그 왜 몰리냐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몰려요. 왜?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게 도대체 지금 이런 식의 세상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색깔이라는 게요. 산에요. 가보면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도 있고 또 오래돼서 썩은 나무도 있고 부러진 가지도 있고 색깔도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색깔만 쫙 있으면 산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 창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니어 창업자들은 만약에 시니어 창업을 한다 하면 무조건 창업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가야 돼요. 다르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바꿔 가야 되는데
그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노력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응? 그리고 오죽하면 저한테 상담 와서 제일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뭐 큰 힘 안 들이고 돈을 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내가 역으로 질문하죠. 없어요. 그런 게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다. 없습니다. 설마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이라는 이야기, 막 돈 들어오는 걸 벌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돈이라는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럼 뭘 앞세워야 되냐? 일입니다. 일. 이거 특히 젊은 친구들은요. 저는 젊은 친구들을 보고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거기는 돈 쫓아가도 됩니다. 왜? 망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20, 30대 성공하면요. 끝까지 못 갑니다, 이게. 절대로 중간에 이렇게 푹푹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20, 30대들 뭐 청년 사업가들 막 방송에 막 뉴스에 나오죠. 속으로 그래. 그래. 지금은 좋아해라. 그렇지만 그게 계속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시니어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바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바보라는 생각.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내가 가지요. 거기서 내 바보예요. 네? 아니, 내가 여기서 이쪽 분야를 잘한다고 했어요? 저쪽도 잘하라는 거 말이 안 돼요.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그쪽 분야에 오래 하신 분들한테 저는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히 좋은 직장 다니고 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좀 이렇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천재인 줄 알아. 제가 볼 땐 제일 바보야. 문제는 뭐냐? 지가 바보라는 걸 모르니까 더 바보지. 정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전 어떤 사람한테는 대놓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 성질 낸다? 성질 내면 뭐 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유 맞춰줄 일이 뭐 어디냐. 세상에 직장 안에서는 자기 비유 맞추려고 사람들이 막 이랬지만 세상 나와봐요. 누가 자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제. 바보지. 그럼 바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보라는 걸 아는 순간 바보가 아니죠. 그러면 뭘 받아들이게 돼. 뭐냐. 현 상황을. 그죠? 그러면은 모르면 어떻게 배워야죠. 모르는 걸 배워야지. 그런데요. 사람 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소상공인은 자영업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립니다. 기본이 됩니다. 자영업은 뭐냐? 스스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자영을 스스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규정도 이 의미도 바꾸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뭐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소상공인 정책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상공인 하면 그냥 기준에 5명 뭐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그걸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한데 그 사장이 그러면 거기 사업자만 있고 지는 놀러 다니고 종업원 이게 무슨 소상공인이냐는 이야기야.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이거는 차등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런 개념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규모가 작고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시장에 들어가려면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던 세상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껍질을 확 벗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냐? 나는 바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이 진짜 바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능력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생각만 그렇게 바꾸면 되게 멋있어.
멋있다니까요. 그리고 훨씬 또 잘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요, 또. 정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야, 그거.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남의 시선을.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퇴직하고요, 차를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더 좋은 걸로 바꾸더라고. 갈 데도 없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퇴직하면 누가 자기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죠. 관심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다, 아무도. 그런데 왜 자꾸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써. 쓸데없는 돈을.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야, 돈이 있으니까 뭐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렇게. 자기 돈 갖고 자기 쓰는데 내가 뭐라 그러지 못하죠. 그러고요, 어디 뭐 모임 안 빠집니다. 안 가도 될 때를 왜 갑니까? 그죠? 자, 생활의 규모를 줄이는 거는 이유가 뭐냐? 규모를 줄이면 지출이 줍니다. 지출이. 창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돈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생기지 않아도 지출이 줄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좀 덜 줄어들죠. 시니어 세대들이 생각해야 될 재테크는 있는 돈 가지고 뭘 더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돈을 최소화시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의 규모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분 봤어요. 명퇴를 했어요. 명퇴를 하고 명퇴금을 한 7억인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5년 뒤에 창업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돈이 2억밖에 없어요. 다 썼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내가 그때 있을 때 와서 상담을 하지. 좀 놀아야지요. 이래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논다는 개념은요, 돈 막 쓰면서 막 하는 거는 그건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는요, 돈 안 들이고 노는 게 진짜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시니어 세대들은. 왜? 놀아봤어야.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규모를 줄인다는 거는 내 위신이나 내 체면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절대로.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나가는 돈을 무조건 적게 나가게끔 틈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있는 돈 가지고, 자, 지금요, 60대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이제 62세부터 나오기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65세부터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직장 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은 대략 보면 150에서 한 200 그 사이에서 나와요. 그럼 한 달에 그 정도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쓰는 비용의 규모를 거기에 맞춰야죠.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150이 나온다 이러면 한 100에 맞춰야죠. 100에.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왜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저는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창업도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면은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답이 나온다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무조건 더 벌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생각이. 여러분들 규모 줄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대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약간 중소도시도 이동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거기 가면 병원이 없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아플 생각부터 하냐 그러죠. 일을 열심히 하면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실제로요. 이거는 뭐 내가 데이터는 준비는 안 해와 있지만 다 드러나고 제 주변에도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일을 무리하게 하진 않지만 일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자, 그 다음은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올인. 올인 뭔지 알죠? 있는 거 그냥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창업에서 올인은 절대 금물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설사 창업을 했는데 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뭐냐? 있는 거 다 끌어모아 갖고 더 크게 빵 키우지요. 그래서 빵 터지지요. 진짜입니다. 절대 저는 올인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한 50억이다. 예를 들자면. 근데 창업을 누가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재산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현금 자산은 아닌데 다 계산해 한 50억 정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창업하는 게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0분의 1만 생각해라 그랬죠. 10분의 1. 다시 말씀드리면 5억 안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근데 10분의 1은 없어져도 막말로 없어져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진 창업 자산이 작아요. 작은데 그걸 다시 제발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집을 그 하나 남은 집에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서 하는 창업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올인을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박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대박. 이런 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도박장에 가면 이런 걸 많이 하죠. 올인. 그죠? 근데 창업에서 올인하면 안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세대가 창업했는데 막 매출이 막 급성장하고 얘가 손님 막 밀려 터지고 종업원이 갑자기 뭐 한 20명 이런 구조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으로 하는 게 좋고 성공 창업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열정이 뭔지 아시죠? 어떤 일에 대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보십시오. 젊은 친구들은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너지가 잘 안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집중을 해야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 열정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일을 선택할 때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그나마 성공의 에너지인 열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50대 후반 남성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의 뭘 하신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 건설 현장 가보면은 이렇게 방수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물 새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웬만한 건축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일을 꽤 오래 했고요. 그다음 그런 회사에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와서 창업을 하고 싶대요. 근데 무슨 창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음식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방수하고 음식점하고 안 맞잖아요. 뭔 연관성이 있냐고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 그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을 가지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면서 그 급여를 받았지만 사장님이 직접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시 말씀드리면 방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이쪽을 좀 떠나고 싶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한마디 저한테 하는 게 외국에 그 당시 이거 예전에는 저기 동남아 이런 데서요. 외국 공사 현장에서 친구들이 자꾸 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한 10년 가서 일하다가 오시라 그랬어요. 한 50대 후반이면
부부하고 떨어져 사는 게 더 행복하다 내가. 그렇게 가시라 그랬어요. 결론은 어떻게 난지 아세요? 그분 해외 현장으로 갔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아니 30년 방수업을 하신 분이 그럼 뭘 다른 걸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잘못된 컨설팅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몰라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좋은 거 하면 다 됩니다. 이래갖고 연결시켜줘가지고 뻥 터뜨리쁘죠. 그런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했던 것을로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큰 회사에서 큰 작업하고 혼자 작업하지 않고 팀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자기가 자기 회사를 만들면 혼자 영업하고 혼자 시공하고 수금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느끼는 거니까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길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으면은 자, 지금부터 그 일을 하면서 음식점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아니면 또 필요하면 친구가 하는 음식점 가서 주말에 가서 알바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냐? 내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내 것인 건 내 일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저는 창업을 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쉽게 뭔가를 좀 빨리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네요. 왜? 어차피 죽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단거리 스포츠 같으면 빨리 골인하면 끝나는데 이거는 빨리 가면 빨리 성공하면 빨리 가서 빨리 죽을 것 같은 그럼 뭐하라고 갑니까? 천천히 가라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뭔가를 해답을 찾지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렵게 찾으라. 천천히.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찾는 시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내가 이 길이다라고 찾기 전에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 자, 연습으로 시작하는 거는 경험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창업은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소중한 나의 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이 일을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내 일터를 내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어떻고 아니 그건 친구잖아. 그 사람 삶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우 저런 집에서 살면은 요즘 TV 프로그램에 가끔 이래 보면은 막 집 뭐 이런 거 나오죠. 나는 저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다 행복하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팔려고도 되는 그 좋은 걸 왜 파냐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실제 행복은 내가 만들고 내 기준으로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바탕에 뭐가 있냐?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창업이에요. 창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창업의 색깔이 수만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 방법도 수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성공했던 사람들 따라가지고 또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이제 시니어 창업 접근 방식을 바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본인이 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니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가면은 리스크가 크니까 생각을 확 바꾸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식업 창업의 이해와 접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식업 창업이 굉장히 이게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도 시니어 세대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20대, 30대, 40대하고 50대, 60대가 똑같은 외식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접근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시니어 창업 접근 방식을 바꾸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